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즈 야구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이 에피소드 2회 녹음 내용을 올려서 여러분께 간단한 정보를 드렸는데, 야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바로 뭐냐? 이제 곧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펼쳐집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방식의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할지 동향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변경된 방식의 혼란함을 쉽게 좀 시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 MLB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각 리그당 8개씩 총 16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합니다. 메이저리그는 총 3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내셔널리그 15개 팀, 각 지구당 5개씩 팀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6개면은 절반 이상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는 상황이죠. 사실 2019 시즌까지는 이제 원래 포스트 시즌 제도가 각 리그당 5개, 총 10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바뀔 이 말씀드릴 포스트 시즌 제도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즌이 60경기로 좀 축소되면서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는 경기 수를 좀 늘리고 기회를 좀 많이 주고자 아마 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노조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시즌 시작 전에 이건 결정난 사항입니다. 일단은 기존 포스트 시즌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각 지구 1위 팀 3개 팀, 그리고 1위 팀 3개 팀을 제외하고 각 리그별로 15개 팀들 중에 승률이 높은 2팀, 그러니까 12개 중에 승률이 높은 2팀이죠. 이 2팀이 단판 승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루어서 총 이제 처음부터는 4개 팀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또는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 ALDS, NLDS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포스트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뀐 포스트 시즌 제도에 의하면 이번 시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구의 1위 팀 3개 팀,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중부지구, 동부지구, 아메리칸 리그도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5개 팀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각 지구의 1위 팀 3개 팀은 원래대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것은 각 지구의 2위 팀 3개 팀도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6개 팀을 제외한 각 리그의 이 9개 팀, 남은 9개 팀 중에 승률이 높은 2개 팀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리그별로 8개 팀씩 총 16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3개 팀에 와일드카드 2팀 해서 와일드카드 2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이긴 팀이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 참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짝수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거를 포스트 시즌의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모든 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경기를 출발하는 거죠.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내일, 한국 시각으로 내일입니다. 9월 30일에 시작을 하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9월 29일이겠죠. 내셔널리그는 하루 늦게, 아메리칸 리그는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승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먼저 각 시드를 정해요. 아메리칸 리그 지구 1위 팀들 있잖아요. 이 3개 팀을 1번, 2번, 3번을 부여합니다. 이 3개 팀 중에서도 승률이 높은 팀한테 1번, 그 다음 승률이 높은 팀 2번, 그 다음에 승률이 가장 낮은 1위 팀에게 3번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4번, 5번, 6번 시드는 지구 2위 팀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률별로 주겠죠. 그리고 7번, 8번 역시 6팀을 제외한 승률이 높은 2팀에게 승률별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가 승률이 6할 6푼 7리 40승 20패로 1번을 받았고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36승 24패 6할 승률로 2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는 승률은 같지만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미네소타 트윈스가 3번 시드, 그리고 5할 8푼 3리를 기록한 클리블랜드가 4번, 그 다음 승률 기록한 뉴욕 양키스 5번, 휴스턴,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8번으로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내셔널리그도 똑같습니다. 1번 템파베이와 8번 토론토가 붙습니다. 가장 높은 승률,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한 팀이 붙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사실 휴스턴이 29승 31패로 4할 8푼 3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승률이 낮지 않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휴스턴은 서부 지구 2위입니다. 일단 지구 2위 팀에게는 4번, 5번, 6번의 시드를 선사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랑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 팀보다 승률이 높다고 해도, 심지어 양키스보다 높아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이미 지구 2위 자리가 아닌 와일드카드, 예전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7번, 8번 시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템파베이 그리고 토론토가 1번, 8번 시드로 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진이 바로 4번 시드인 클리블랜드, 5번 시드인 뉴욕 양키스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3번, 6번 미네소타 트윈스와 휴스턴, 2번, 7번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1번, 8번과 4번, 5번에서 승자 팀들이 또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붙고요. 3번, 6번, 2번, 7번 승자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또 붙습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셔널리그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가 속한 전 소속팀이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LA 다저스가 전체 승률 1위를 거뒀습니다. LA 다저스는 43승 17패로 7할 1푼 7리의 승률을 거뒀는데요. 이 승률은 메이저리그 전체 또 최고 승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3번 시드는 시카고 컵스죠. 이 세 개 팀이 각 지구의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도 6할 1푼 7리의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같은 지구 소속팀이 LA 다저스이기 때문에 4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속한 세인트루이스는 중부지구 2위를 거뒀기 때문에 5번 시드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동부지구 2위 팀인 마이애미 말린스 6번 시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팀을 제외한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 두 팀인 신시내티 레즈와 미러키 브루워스가 7번, 8번 시드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LA 다저스와 미러키가 붙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와 세인트루이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자팀끼리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NLDS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는 시카고 컵스와 마이애미 말린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신시내티 레즈가 맞붙습니다. 역시나 이 각각의 대진에서 승리한 팀이 NLDS에서 만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조금 확실히 달라지는데, 와일드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3판 2선승제로 시작이 되고요. 3판 2선승제로 시작이 되면서 이번엔 휴식일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동일한 점은 이 홈경기 이점, 그러니까 홈경기를 모두 상위팀에서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템파베이와 토론토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양키스의 경기는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3경기가 모두 펼쳐집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와 휴스턴의 경기 같은 경우도 미네소타의 홈구장인 타기 필드에서, 오클랜드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 역시 오클랜드의 홈구장인 오코 콜리세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도 다저스와 미러키의 경기는 다저스 홈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그리고 샌디에이고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는 샌디에이고의 홈구장인 펫코파크, 그리고 시카고 컵스와 마이애미의 경기는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 필드, 마지막으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신시내티 경기는
애틀랜타 홈구장인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판 2선승제인데 3판을 모두 홈구장에서 진행을 하겠죠, 상위팀. 그리고 휴식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자들이 결정이 되면 3일이 되겠죠? 그러면 아메리칸 리그는 10월 이제 1일 현지 시각으로 그렇게 끝나겠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0월 2일에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10월 3일에 끝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 이제 휴식일을 좀 거칩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아메리칸 리그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월 6일부터 경기가 펼쳐지고요.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는 10월 7일부터 NLDS가 디비전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디비전 시리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비전 시리즈는 똑같습니다. 오전 3선승제요. 한 가지 달라지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립구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휴식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휴식일이 없고요. 그래서 5판을 모두 이 중립구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휴식일이 없기 때문에 5연전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홈 어드밴티지가 어느 팀이 홈을 가져갈지는 이제 보통 3경기를 홈구장 팀이 가져가고 그 높은 팀이 가져가고 2경기를 이제 순위가 낮은 팀이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시드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템파베이와 토론토, 클리블랜드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서 토론토가 승리를 했고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한다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5번 시드를 가진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 2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양키스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치지 않죠. 바로 중립구장,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 페코파크와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내셔널 리그는요. 추신수 선수의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번에 새로 개장한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이 양 팀이 서로 각각의 반대 리그에 있는 팀의 홈구장에서 내셔널리그 그리고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5연전으로 펼쳐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류현진 선수가 올라간다면 디비전 시리즈를 샌디에고 페코파크에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디비전 시리즈로 진출을 한다면 이 추신수 선수의 홈구장인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가 종료가 돼서 먼저 3승을 가져가는 팀이 결정이 나면 이 각 리그의 최강팀을 가리는 챔피언십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챔피언십 시리즈는 리그가 끝나는 아메리칸 리그는 10일에 끝나겠죠. 끝까지 하면. 그리고 내셔널 리그는 11일 날 끝날 텐데 그렇다면은 휴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휴식이 하루가 있겠네요. 하루를 쉬고 12일부터 그리고 내셔널 리그는 13일부터 챔피언십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역시나 디비전 시리즈와 동등하게 샌디에이고 페코파크 그리고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각각의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샌디에이고 그리고 내셔널 리그는 이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역시나 휴식일 없이 7경기가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승을 얻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요. 월드 시리즈입니다. 대망의 월드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는데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루 쉽니다. 월드 시리즈도 하루를 쉬어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너무 빡빡한 일정 때문에 원래는 이 각각 시리즈별로 휴식일이 없게 하자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선수들 이동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동일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각각 하루씩은 쉬는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와 디비전 시리즈 사이의 휴식일은 3일 정도 되지만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 하루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하루 이렇게 지금 쉬는데 좀 살인적인 일정이긴 합니다.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가 끝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팀들은요, 바로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메이저리그 최강 팀을 가리게 됩니다. 글로벌 라이프 필드 좀 특이한 점은요, 이 개장 첫 해에 월드 시리즈를 개최하는 또 영광을 누렸는데, 그런데 텍사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을 못하면서 또 본인들의 홈구장은 월드 시리즈 그리고 포스트시즌 개최지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팀은 못 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바로 휴식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도 7전 4선승제로 7경기를 길게는 7경기를 7연전으로 해왔을 선수들이 피곤함에 쩔어 있겠죠. 그래서 7전 4선임에도 불구하고 2경기 하고 휴식, 3경기 하고 휴식, 2경기, 마지막 2경기를 하는 이런 원래의 월드 시리즈 방식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홈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니까 이 승률이 높은 팀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리그에서 예를 들어 템파베이와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는다. 그러면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 팀이다 보니까 LA 다저스가 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도 말씀 아마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역시나 각 리그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드로 홈 어드밴티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0 시즌 좀 코로나 때문에 특이하게 펼쳐지는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인 선수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토론토는 이제 류현진의 토론토가 최지만의 템파베이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되죠. 류현진이 2차전 선발로 확정이 됐고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훈련에는 지금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 템파베이의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합류를 할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당일이 돼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 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로 출전한 이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요, 정말 대박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낙점이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1차전 선발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월드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가 맞붙는, 혹은 뭐 템파베이와 맞붙는 그런 장관을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템파베이하고 토론토가 너무 일찍 맞붙는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리고 또 뭐 작년에 아쉽게 떨어진 LA 다저스의 활약도 주목해 볼만 하고요. 뭐 승률 1위를 기록한 팀이다 보니까 작년 준우승 팀이었죠. 월드 시리즈 준우승 팀이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 이 사인 훔치기 논란이 터지고 나서 많은 팀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실력으로 만회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승팀이었던 워싱턴 내셔널즈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2020 포스트 시즌,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요. 저도 이거 좀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 시청하면서 좀 다들 재밌게 저희 거 들으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경기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김광현, 최지만 선수의 포스트 시즌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